안녕하세요. 3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요. 자료용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C 언어의 자료용은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용과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자료용으로 나뉘어지죠. 자, 그래서 기본 자료용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인트, 플로트, 더블, 캐릭터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구조체, 그리고 또 뭐 있죠? 구조체와 비슷한 공용체, 그죠? 공용체, 또 뭐 있을까요? 대개 보면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뉴머레이션, 열거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사용자 정의 자료용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의하고자 원하는 값의 범위를 일일이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에서 대표적인 기본 자료용은 거의 C와 동일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대표적인 사용자 정의 자료용으로서 무엇이 있냐면 공용체, 이뉴머레이션, 구조체 뿐만 아니라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개념도요. 구조체나 공용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문법적 요소예요. 자, 그럼 구조체는요.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조체 안에 함수 들어갈 수 있음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체는 뭡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용을 가지고 기존 자료용.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존 자료용이라는 거는요. 기본 자료용 플러스 사용자가 기정의한 자료용. 앞에서 이미 정의된 구조체가 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멤버로서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용을 가지고 새로운 자료용을 갖다가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문법적 요소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구조체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변수들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클래스라는 건요. 어떠한 거냐면 변수로만 자료용을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만 이용을 해서도 가능하지만 더불어 함수까지 하나로 묶어서 자료용을 정의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예요. 자, 여기까지 대략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클래스라는 거는요, 변수와 함수를 묶어서 하나의 자료용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문법적 요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왜 클래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자료용을 정의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가 왜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더라고 하면 아주 이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은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의 설명이냐면요. 자, C에서 C++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사용되는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시작을 하시든지 간에 나중에 종착지에 가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순히 완전히 객체지향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왜 변수와 함수를 묶어서 자료용을 정의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문법적 요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문법적 요소를 설명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법적 요소를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객체지향 이론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지식 배경을 이용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저는 가장 일반적인 강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들었을 때 너무 쉽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듣다 보면은요, 다 나중에 가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좀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변수와 함수를 묶어서 자료용을 갖다가 정의를 해야만 하느냐. 자, 그리고요, 우리가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구조체 변수, 말 그대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정의를 할 경우에 클래스의 변수는 변수라고 하지 않고 객체,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써요. 왜 오브젝트라고 하느냐, 왜 변수라고 하지 않고 오브젝트라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구조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조체 정의하는 데 있어서요, 이 안에다가 함수도 넣었습니다. 그죠? 과연 어떻게 함수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지우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C에서 알고 있었던 C라는 랭귀지에서 제공했던 구조체라는 특성이요, C++로 넘어가면서 약간 의미가 변합니다. 자, 구조체는 구조체예요. 하지만 이 구조체는 클래스라는 범주 내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클래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변수 플러스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쫙 풀어서 얘기하면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자료용을 정의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변수 플러스 함수,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카운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함에 있어서 변수와 함수를 동시에 사용을 했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C에서의 구조체라는 개념이 C++로 넘어가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조체는 더 이상 구조체가 아니라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C++에서 구조체 정의하시면 저것을 가리켜 구조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구조체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것은 클래스다라고 이야기해도 역시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조체는 구조체이자 클래스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구조체 안에도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플러스 변수와 함수를 갖다가 묶어서 하나의 자료용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클래스라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기반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자료용을 정의할 수 있는데 100% 일치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거의 똑같고요.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혹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용인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접근 제어 키워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가 아니라 클래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구조체도 되지만, 맞는 말이지만 클래스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예제를요, 사실은 그 OOP-CPP라는 예제를 통해서 완전히 클래스화 시키는, 말 그대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제를 바꿔본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이거 묶어서 사용자 정의 자료용 만들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왜 객체라고 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 번 더 지우고요. 여러 번 지우네요, 오늘.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C++ 문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프로그램도 여러 번 작성해 보신 분들이 들어보시면 오히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순서가 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그 두 가지 Y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코드로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배경적인 요소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등이 없고 등장한 것이 바로 C++이죠. 자,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내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주변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델링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갖다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비디오 가게에 가서 우리는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 비디오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요. 자, 비디오 가게에 가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비디오 아이템이죠. 자, 비디오 아이템이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고객이죠. 자, 그래서 그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고객이 비디오 아이템을 어떻게 한다? 대여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상에서 구현해 주는 것이 우리 프로그래머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분석했을 때 고객이 비디오 아이템을 대여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프로그램 코드로 옮길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요, C 언어의 문법도 아시고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도 아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 이것을 내가 프로그램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더 해보자라는 겁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여기서 바로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구현하고자 원하는 현실 세계를 모델링 했을 때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달리하면은 프로그램 구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객체지향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면 객체지향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요, 비디오 아이템이 있고 고객이 있는데 이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기본 업무는 고객이 비디오 아이템을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옮기느냐? 자, 이거를 제가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한번 지우겠습니다. 펜색을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여러분들 그림 기억하시고요. 제가 써드린 거 비디오 아이템, 그리고 무엇이 있었죠? 예, 고객, 그리고 비디오 아이템과 고객, 그 다음에 고객이 비디오 아이템을 대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코드로 옮길 때, 우리가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길 때 어떠한 형태로 옮기길 원하냐면요, 바로 비디오 아이템. 자, 이 비디오 아이템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자료형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비디오 아이템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객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고객의 기본적인 특성,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들, 해야만 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역시 하나의 자료형으로 반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형으로 존재할 때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고객이 한 사람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등록되었다라는 것은 고객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고객이 새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을
그 모델링한 자료용을 기반으로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때 우리는 변수가 아니라 이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즉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아이템을 기반으로, 비디오 아이템을 나타내는 자료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성이잖아요. 따라서 이 자료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담는, 또 반영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비디오 아이템 객체가 되는 거고요. 얘는 고객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의 그 업무 형태는 고객이 비디오 아이템을 대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느냐? 고객 객체가 비디오 아이템 객체에게 대여라는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있어요. A라는 고객을 반영하는 A 고객 객체가 B라는 아이템을 대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가지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고객과 비디오 아이템, 요 형태나 제가 여기 그려드린 형태나 화살표가 가는 방향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대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그 A 고객을 반영하는 객체가 있고 B 고객을 반영하는, B 아이템을 반영하는 객체가 있는데 어떻게 대여라는 일이 처리가 되느냐? 이것은 함수 줄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A 고객 객체가 B 아이템 객체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함수 호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객체가 생성된다거나,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일단 그려 두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를 갖다가 접근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을 가지고 뭐 분석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름대로 또 비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또 뒷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함수 호출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요, 이거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냐면, A 고객이 B 아이템 객체를 내가 대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여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죠?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특정 객체 안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시지 패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패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내가 뭘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뭘 알리는데 다만 그 방법이 함수 호출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듣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내려드렸어요. 첫 번째로, 왜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변수와 함수를 묶어야 하느냐, 왜 함수도 자료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아직 그 답은 안 내렸죠. 사실 그 답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이 그림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왜 변수라고 하지 않고 객체라고 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